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로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60대 이후의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매우 다른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조용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독신이었거나 이혼을 경험했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면 다시 결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정, 가족관계,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감각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생 후반에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모두가 이해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진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의 사랑, 헌신, 그리고 감정적 안전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예 라고 말한 후 나중에 놀라운 스트레스와 후회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명확하게 바라볼 때 혼란이 아닌 기쁨을 더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은 미래의 고통을 피하고 마음에 맞는 견고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준비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든 이 내용은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60대 이후 재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노인들이 마주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도전 중 하나는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은 심각한 재정적, 법적 유대입니다. 명확한 계획 없이 진행하면 은퇴소득, 정부 혜택, 연금 권리, 그리고 심지어 자녀의 유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결혼이 삶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믿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걱정에 얽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사회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된 배우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재혼 후 그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매달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생활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생존자 혜택도 결혼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혜택은 재혼할 경우 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진행하기 전에 당신이나 파트너의 연금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 및 혜택 외에도 큰 그림에서 은퇴 저축, 일상 지출, 장기 재산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동의해 라고 말할 때 사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정 습관, 빚, 자산도 함께 떠안는 것입니다. 돈을 따로 관리할 계획이더라도 지역 법률이 결혼이 끝나거나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새로운 결혼이 남길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믿지만 재혼은 종종 누가 무엇을 상속받는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72살의 김 씨는 후반기에 재혼한 과부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집과 저축이 2 아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결혼 후 그는 새로운 아내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여전히 존중받도록 하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변호사 및 가족과의 어려운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재정 상담사나 유산 계획 전문가와 상담할 시간을 가지세요. 자산, 혜택, 재혼이 재정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로맨틱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미래와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2번째,
재혼 후 가족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재혼을 결정할 때 두 사람의 결합만이 아니라 두 세트의 가족 기억, 책임, 감정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역학은 종종 더 복잡한 층을 추가합니다. 젊은 커플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달리 노인들은 보통 성인 자녀, 손주, 그리고 오래된 가족 유대를 가진 상태로 두 번째 결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쉽게 혼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자녀들이 새로운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복을 깊이 걱정하더라도 여전히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 배우자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 전통, 상속 또는 당신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조용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당신의 파트너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거리를 두거나 불확실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정상적이지만 무시하면 조용한 긴장이 쌓여 당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반응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새로운 배우자가 그 그림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을 혼란스럽거나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도 자녀나 손주를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축하하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진 두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융합하는 데는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돈이 결혼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은 이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배우자가 유언장을 변경할 것인지, 재정 결정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신들이 언젠가 물려받을 자산의 일부를 받을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종종 탐욕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남기고 싶었던 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8살의 박 씨는 10년 이상 혼자 살다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상속,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심지어 가족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단순히 안심이 필요했습니다. 인내심 있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신뢰를 재구축하고 새로운 사랑과 기존 가족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족과 함께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 결정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들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이러한 대화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아픔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고 배려가 깊을수록 미래의 관계는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듣고 있는 내용에서 가치를 느끼고 계시다면 댓글에 2번째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중요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봅시다. 3번째, 감정적 필요와 기대가 나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혼이 삶을 함께 구축하는 중심이 되었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고 경력을 쌓으며 젊음의 혼란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사랑과 파트너십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이 시점에서 결혼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평화, 동반자 관계, 감정적 지원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반성 없이 진행하면 작은 오해가 커다란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후 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두 파트너가 가져오는 독립성입니다. 60대나 70대가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 집, 취미, 일상 리듬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재혼은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당신의 세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 선호, 기대는 이제 당신과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개인 공간, 존중, 감정적 친밀감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커플이 미래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노인 커플은 재정적, 감정적으로 그리고 생활 방식에서 이미 안정된 상태로 결혼에 들어갑니다. 즉, 기초가 다릅니다. 당신은 생존이나 지위를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 웃음, 그리고 공유된 의미를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서로의 공간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에 긴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거나 아픈 이혼을 경험했다면 그 감정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도 자신의 감정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잘 살아온 삶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개방성, 인내,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 듣는 방식, 공간을 주는 방식 모두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결혼의 평화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75살의 최 씨는 과부로서 몇 년 후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새로운 결혼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그의 인생 대부분의 파트너였고 그들이 대화하는 방식부터 함께 휴식을 취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여러 해 동안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립성, 조용한 시간, 그리고 자신의 공간을 깊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최 씨는 예전의 친밀감을 기대하지 않고 새로운 리듬을 배우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한 대화로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어떤 동반자를 찾고 있나요? 매일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집이 더 편안할까요? 두 개의 완전한 삶을 섞을 준비가 되었나요?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혼은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순한 개인적 또는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법적 계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 집중하느라 재혼의 법적 측면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의 결혼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새로운 결혼이 당신의 재산과 남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혼하면 당신의 새로운 배우자는 당신의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녀나 손주에게 모든 것을 남길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명확한 조치 없이 진행하면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원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재혼하기 전에 유언장을 업데이트하거나 신탁을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의 자산이 진정한 뜻에 따라 분배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의료 결정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의료 결정을 내리나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새로운 배우자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녀나 형제자매가 아니라요.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전 지시서를 설정하거나 의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법적 도구는 당신의 뜻이 존중받도록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이나 갈등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혼전 계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는 성숙함과 명확함의 신호입니다. 잘 준비된 혼전 계약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빚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살의 이 씨는 많은 해 후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했으며 자신이 만든 집이 자녀에게 상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재혼하기 전에 그녀와 약혼자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혼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그녀의 자녀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적 대화는 로맨틱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 후반에 재혼할 때 필수적입니다. 이는 당신의 재정적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산 계획 및 가족법을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미리 밟음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강력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대화에서 가치를 느끼고 계시다면 댓글에 4번째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수업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 봅시다. 5번째,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나이에 따라 진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행복 감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혼이 미래를 구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고 열심히 일하며 공유된 꿈을 쫓는 것이었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쌓은 것들을 보호하는 것, 즉 평화, 편안함, 의미 있는 순간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행복과 맞는가? 많은 사람들은 재혼이 자연스럽게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만 60대 이후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저녁에 대화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특별한 휴일이나 감정적 지원을 위해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사랑을 느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입니다. 30년이나 40년 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절로 외로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사랑을 가정하지만, 사랑은 강력하지만 개인의 평화는 여전히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평화롭지 않다면 결혼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시 누군가와 사는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제한적이라면 새로운 스트레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방식의 호환성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아마도 기쁨을 주는 루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의 의식, 사회적 리듬, 심지어 선호하는 취침 시간까지요. 새로운 파트너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융합하는 것은 항상 매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과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루틴과 조용한 저녁을 사랑합니다. 스타일이 충돌하면 관계는 행복의 원천보다 더 많은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살의 한 씨는 완벽한 짝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는 동반자가 이전 결혼에서 남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맞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싶어 했고, 그는 집의 편안함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모임을 좋아했지만, 그는 조용한 공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애정은 있었지만 그들은 공통점을 찾지 못했고, 한 씨는 자신이 한때 즐겼던 평화로운 삶의 리듬을 포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솔직하게 반성해 보세요. 지금 행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은 매일의 삶을 완전히 나누고 싶나요? 아니면 개인 공간을 가진 동반자가 더 만족스러울까요? 떨어져 살지만 감정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평화로울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에게 맞는 답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원하고 당신의 루틴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치며 조용한 순간을 가져봅시다. 60대 이후의 재혼은 깊은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명확히 보지 못한 채 이미 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가족관계, 감정적 필요, 법적 문제,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대한 생각은 작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초이며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생 후반의 결혼은 더 이상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웰빙과 내면의 평화를 지원하는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에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다른 이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에게 맞는 답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시간을 가지세요. 결정에 서두르지 마세요.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재정 상담사와 만나세요. 법적 측면을 이해하는 사람과 상담하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들어보세요. 이 인생의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평화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래 댓글에 남기고 싶은 통찰이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 팀에게 진정한 격려가 되어 사려 깊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모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에 의미 있는 시기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지혜, 배려, 그리고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